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소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산소 중독, 특히 스쿠버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 한 2차례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절친이신 장 강사님께서 실제 챔버에서 또 이 산소 중독 증상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저조해져서 한번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어떤 인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겪지도 않는 챔버에서 산소 중독을 겪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 인품하고는 거의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인품이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다이버 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사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대한 영상과 고압산소 첨부 치료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트록스에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산소 부분압의 최대치가 1.4기압입니다. 이게 지금 뭐 산소의 퍼센트나 이 압력이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 뒤에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챔버에서 고압산소 챔버 치료할 때 산소 부분압이 2.8기압이라는 18m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다이빙 할 때는 1.4고 챔버에서는 2.8이냐? 저도 이게 사실은 처음 이 잠수학 세미나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됐다. 왜냐면 저는 이제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잠수학을 하면서 고압산소 챔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압력이 1.4가 아닌 2.8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 하러 오셨던 호주의 로얄 알데하이드 병원의 마트로 과장이셨던 그분한테 이거 뭐냐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다이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빙 할 때는 허용 산소 부분압의 최대치가 1.4냐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차이가 있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산소 중독이 생기는 원인,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이거는 다이버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소 중독의 증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트록스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소의 부분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이빙 할 때의 부분압과 챔버에서의 산소 부분압의 차이를 왜 두는가 하는 내용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산소 중독의 원인은 고압의 산소에 장시간 노출, 이 시간이 hour 시간이 아닙니다. 기간입니다. 장기간 노출될 때 이 CNS, 중추신경 혹은 눈에 산소 중독이 오게 됩니다. 또 높은 용량의 이것은 고압이 아닙니다. 높은 용량의 100% 농도에 가까운 산소에 장시간 우리 몸이 폐가 노출이 되면 폐 속에 폐포가 부어오르고,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폐에 녹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폐산소 중독이라는 경우는 이건 다이빙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에는 산소가 21%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79%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1기압의 상태에서의 공기에는 산소가 0.21바가 있고요. 1기압의 공기에는 질소가 0.79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기체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적인 기체들의 압력의 합을 하면
전체 기압이 됩니다. 이것은 수면에서는 1기압이 되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무슨 정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CNS에서 중추신경 산소 중독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정상은 발작입니다. 이게 다이버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만약에 수중에서 우리가 발작을 일으키면 사실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잃는다든지 근육이 막 이렇게 뒤틀려 옵니다. 얼굴, 그 다음에 팔다리 같이 옵니다. 현기증이 오는가 하면 이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어떤 좀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혼돈스러워지면서 귀에서는 띵띵띵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야 혼탁이 오는데요. 이것은 중추신경 산소 중독에도 올 수 있지만 이 산소 중독이 눈에도 옵니다. 이때도 시야 혼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 만약에 우리가 산소 중독을 겪는다면 폐 그 기관지 이 위쪽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을 다 느끼게 됩니다. 기침이 나고 목에 자극이 느껴지고요. 가슴이 통증을 느낍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구역질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가 산소 중독이 정상이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 과정에서 분명히 산소 중독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요. 그 산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정상을 이렇게 좀 줄여서 CON, 그 다음에 vented, VENTID라고 하는 앞자를 따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작과 시력 의 저하, 그 다음에 귀에서 이명이 나고요. 메스꺼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막 근육이 이렇게 뒤틀리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지럽거나 숨이 좀 갑갑해 오는 이 정도의 증상을 중추신경 CNS요, Central Nervous System Oxygen Toxicity, 산소 중독의 증상입니다. 그것을 외울 때 우리가 convented라고 외우는데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죠. 어쨌든 이 증상들은 다이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도표 만든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산소입니다. 산소는 수면에서 1기압에서 공기 안에는 0.21%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게 압력으로 바꾸면 0.21바가 됩니다. 이것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20m, 10m에서는 2기압이니까 이것이 퍼센트는 0.21로 같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0.42바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이트록스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30m 4기압, 40m 5기압, 60m에서 7기압이 이렇게 되면요. 퍼센트는 항상 21%인데 압력만 짝짝짝 올라가서 보시면 공기를 가지고 60m를 내려가면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만의 부분압이 1.47 기압이 됩니다. 다 합치면 질소까지 다 합치면 당연히 60m에서는 7기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트록스 32%를 쓴다면 이 32%는 똑같습니다. 즉 0.32바도 같습니다. 이것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계속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2%를 썼을 때요. 40m를 들어가 보면 1.6기압이 됩니다. 이것은 다이빙에서 허용하는 부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32%를 썼을 때는 최대 수심을 30m로 산소의 부분압을 1.4 이하로 30m에서는 1.2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부분압을 다이버들은 1.4기압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압용
100%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압할 때는 1.4가 아니고요. 1.6 기압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압할 때 6m에서부터 100% 산소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조금 깝깝하네요. 예. 자, 나이트록스 다이빙입니다. 산소의 부분압, 허용 산소의 부분압은 1.4바입니다. 이건 활동할 때죠. 우리가 다이빙하고 유영하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지를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감압 정지를 한다고 치면 1.6바까지 허용이 됩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이 수치는 1.4나 1.6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놓은 한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챔버에서는 2.8기압에서 100% 산소를 먹기 때문에 산소의 부분압이 2.8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챔버를 운영하는 테이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25분 정도 100% 산소를 흡입하고 한 5분 정도는 그냥 일반 공기로 호흡을 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에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공기를 사용하는 휴식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CNS, 눈 뿐만 아니라 폐 중독까지 모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챔버에서 100% 산소를 이용해서 압력을 올릴 때도 사실 하루에 허용되는 용량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트록스를 배워보면 CNS 클록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즉 내가 몇 프로의 산소를 가지고 몇 미터에서 몇 분을 다이빙하면 내가 마신 산소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모두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이 바로 CNS 클록이었죠. 그래서 챔버에서 지금 우리가 18미터, 즉 2.8기압을 흡입할 때는 산소를 100%로 씁니다. 그러나 가끔 감압병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2.8바가 아닌 4바, 5바까지 챔버 안에 압력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5바짜리 산소를 흡입하는 게 아니고 헬리움을 넣어서 산소의 부분압은 2.8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왜 다이빙할 때와 챔버에서의 허용 부분압이 차이가 나느냐? 수중에서는 과연 산소 중독이 더 잘 올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중에서라고 해서 꼭 산소 중독이 더 자주 와야 되고 더 많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CNS 중독의 가장 무서운 증상인 발작, 이것을 만약에 이 발작이 수중에서 시작이 되고 그때 옆에 버디가 도와줘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아주 심각한 감압 옵션에 걸려 있어서 그냥 올라가면 감압병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발작을 일으킨다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수심과 산소의 부분압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이빙 하다가 내가 32% 나이트록스를 쓰는데 이때는 30m를 넘어가면 안 되고 40m까지 내가 떨어지면 거기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잘못 측정을 하고 내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냥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자, 산소 중독이 오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챔버에서는 챔버 안에 간호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인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해군 위생병 혹은 간호사가 챔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간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국에는 뭐 좀 선진국에서 이 고압산소 챔버를 돌리는 경우는 반드시 간호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산소 중독을 느끼는 즉시 지금 흡입하고 있는 마스크, 헬멧 이거 벗어버리면 거의 바로 해결이 됩니다. 발작이 오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거보다는 다른 게 먼저 옵니다. 근육이 뒤틀린다든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증상이 더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밖에 있는 어떤 관찰자에게 이상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마스크 벗으세요라고 지시를 주거나 그 챔버 안에 간호사가 있다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비록 발작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벗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밖에서 공기 속에서 내가 발작을 일으키면 그냥 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발작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산소 부분만 떨어뜨려주면. 그래서 이 챔버 안에서의 산소 중독에 의한 발작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중에서는 많이 다르죠. 수중에서 정말 내가 산소 중독을 느끼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뭔가 다이빙을 하다가 발작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입에 그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기가 곤란해지고 사실 익수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죠. 그래서 이 수중에서는 어떤 증상이든지 느끼면 바로 위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부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증상도 금방 없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이버분들은 반드시 이 증상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오면 이게 산소 중독의 증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다이빙 중에 산소 중독을 경험하는 다이버는 극히 매우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국에서의 경우도 제가 뭐 전체 그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 강사님, 박 트레이너는 다행히 수면 가까이 와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면에 떠서 그 배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발작도 밖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정상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컨벤티드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쉽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발작, 시력 저하, 귀에서 소리 좀 메스껍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막 비틀리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해지고 이때쯤 되면 빨리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한테 가지고 있는 가스 중에서 산소가 부분압이 낮은 게 있다면 그걸로 바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산소 중독은 사실은 다이버분들이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서 의식이 없고 어떤 기계적인 호흡을 시키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그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그냥 호스를 통해서 100% 산소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 뭐 비록 압력이 높지 않아도 100% 산소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폐산소 중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환자실 같은 데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 한 50분 동안 호흡하고 나면 그 산소를 끄고 일반 공기를 그냥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마다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걸 바꿔줍니다. 마치 다이빙, 마치
챔버 치료할 때 25분 산소, 5분 일반 공기 하듯이 그 흡입하는 가스를 좀 조절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소 중독의 결론은 절대로 다이버들이 잘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